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141번이 나오고 막상 이제 김용현 본인은 124번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의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 가담 종사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고요, 권한이 있지는 않고 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즉,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비상계엄의 선포는 이제 대통령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이제 참모들이 협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내용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공모한 내역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모의했는지, 공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기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네, 계엄이 이제 언제부터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더 멀리 가서 잡는 시점도 있습니다만 이제 공소장에는 그러니까 작년이 되는 거죠. 작년 3월로 잡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이제 공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재판,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제 최초 비상계엄 부분을 논의한 시점이 이제 지난해 3월로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제 총선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서 이제 말하자면 군대가 투입됐던 국회 그리고 선관위가 있는데 이제 국회 선관위가 모두 관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거 절차죠. 아마도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가 부정선거로 진행될 것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염두해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당시 매우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비상계엄 선포를 이제 논의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제 공소장은 말 그대로 검찰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처럼 그때부터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따져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 후에 대국민 담화에서 소수의 병력 실무장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실탄도 한 5만 7천 발 정도 가져갔다고 하고 또 실제로 실탄을 휴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공소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즉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이제 이른바 좀 위협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좀 경고성 계엄이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증거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판단된 가장 주된 근거는 바로 이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란죄로 의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그 국회나 선관위 일대의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교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지금 실탄이 지급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질서 교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관점에서 실탄이 지급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로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입증이 매우 쉬운 상태로 보이고요. 아마도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나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는데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죠. 사실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 쪽 주장은 이제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다 거친 것이고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국회 해제 결의가 있을 때 그것을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의 골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을 보면 그게 다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절차적으로 보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에 이른바 군대를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 병력이 군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마치 국회나 선관위에 어떤 병력을 투입하는 부분이 논의된 것처럼 일단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기존의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했던 어떤 법적인 주장의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명확하게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 탄핵 심판의 판단에 있어서도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김용현 장관과 이제 관련자들이 쭉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심리가 되어서 어떤 탄핵 심판하는데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엄이 적법 절차라고 하지만 불법적인 정황과 근거가 엿보인다. 그것도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